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전망할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안에서 얼굴이 없는 영상 또는 여러분들에게 거액의 회비를 요구하는 100만원, 200만원대 회비를 요구하는 이런 방송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거의 다 얼굴이 없는 가짜들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망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관련주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최근 굉장히 긴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1조 4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참고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때 시점, 그러니까 과거 한 6개월 전에 매일경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조그만 박스 뉴스로 원자력이 향후에 2배가 필요할 거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AI는 전기 먹는 함하고 전력이 많이 필요한 가운데 그 가운데 가장 발전 단가가 높은 원자력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다, 이런 상황 말씀드립니다. 특히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미국 대선 전국이 오리무중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되면 신재생 에너지는 끝이야, 그럴 수 있는데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도 원자력을 투자를 많이 할 거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 등락을 반복했지만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지금 상당폭으로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좋았죠? 여기서 보시면 5월 31일 지난밤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조금 주춤했지만 그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 영상에서 최근에 배수 말씀드린 게 지난 50일 기준으로 SMR, 뉴스퀘어 파워, 그리고 퍼스트 솔라, 태양광이죠, 플런스 에너지, ASS입니다. 블룸 에너지 소소고요. 비스트라 코퍼레이션, 이것도 이제 전력 인프라죠. G 베로노바, 이거는 이제 원자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으면 이 주식들이,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엔비디아보다 지난 50일간은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슈퍼 메이저 자금이 결국에는 에너지 관련 주들로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좋았던 주식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두산 퓨어셀, 수소,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관련주 몇 개를 지금 제가 다 찍어보면은 이 주식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리포트가 계속 나오면서 여기서 오르기 시작했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그럼 과연 우리 기술이 기술이 없는 회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술이 좋은 기술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수익률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올랐는데, 물론 이제 스몰캡이라는 거는 등락을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 단가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시기 굉장히 좋은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전망을 잠깐 해드릴 때 원전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이에 균형을 맞출 계획이라는 평가다. 향후 이제 몇 가지 진통도 있겠지만 2038년까지 15년간 적용할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2038년까지 필요한 목표 전력 설비는 총 157.8기가와트. 그래서 147기가와트에서 총 평균 이제 10기가와트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미니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영역으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에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0기가와트에서 2031년, 38년까지 부족한 설비 물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발전기를 더 갖추지 못하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인데, 전력 수요가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면은 AI 성장에도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AI는 필연적으로 AI 차세대 반도체와 동선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세대 반도체는 여러분들 뭐 유리기판일 수도 있고 삼성에서 만드는 마하원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SMR이 필요하다. SMR 1기는 모듈 4개로 구성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도 대규모로 반영된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설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태양광 풍력 설비도 이제 늘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후 변화와 그리고 AI에 대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향후에 내러티브가 계속 생길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하반기는 원자력, 그리고 이제 저는 원자력 못지않게 뭐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뭐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2022년 7월 폴란드 수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주 이후 연속적인 수주를 통해 방산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2022년 7월 폴란드 수주에서 방산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이걸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우리가 2022년 역사를 통해서 뭘 아셔야 되는데 2022년 7월에 방산회사의 5개 시가총액 합을 생각해 보면은 15 이하에서 최근에 이제 30까지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었던 계기는 결국에는 첫 번째 수주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LI 잭슨이다 하나로스프레스 주식을 사놨다면은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이 났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UAE의 원전 수주 직후 1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UAE의 원전 수주 이후에 상당히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원전 수주가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오르진 못했습니다. 근데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월 25일 총 한 달간 주가의 흐름은 최종 평균적으로 보면은 100에서 150,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50-60%의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폴란드 수주, 방산 수주처럼 원자력 수주도 과연 좋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폴란드 수주 이후 연속적인 수주를 통해 방산 회사들 주가가 크게 상승했듯이 결국엔 체코 역시 원전 사업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고 한전기술 같은 회사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왜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원전에 대한, 대형 원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한전기술, 한전 KPS,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회사들 보는데, 저는 체코 프로젝트 우선 협상자 선정 성공 시 본계약으로 직결되고 15년 만에 원전 수출이 될 전망인데, 그동안 원전 산업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수주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로 수주로 직결되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주식을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일단 수주는요, 저는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수주가, 원자력 관련 수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죠. 근데 원전에 대한 수주가 생기면은 이 EPS 전망치는 상당히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 주가의 반응 시기를 보면은 AI 및 AI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그 다음은 뭐가 올라갈 것인가, 다시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HBM 관련주 SK하이닉스가 급등했죠.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23년 여름이 되기 전부터 23년 봄부터 해서 가장 크게 오른 게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3년 여름 이후부터는 8월부터는 냉각, 액침 냉각 관련 버티브,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주식도 좋았어요. 그래서 24년 1월 관점에서는 GST라는 액침 냉각 관련주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렇죠? GST 같은 경우도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어요, 당시에. 그렇죠? 당시에 아주 아름다운 그림. 아주 아름다운 그림은 뭐라면은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이 주식이 그동안 갖고 있던 거래대금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이 시점에 있는, 현재 관점에서 이 시점에 있는 어떤 주식을 사면은 수익이 크게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버티브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는 전력 인프라, 퀀타,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에서 가장 좋은 산업, 지금 수익률이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하고 G 베로노바, 그리고 SMR, 티커 SMR. 그렇죠? 그래서 티커 SMR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스케어 파워, 이런 회사들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50일간 45%, 엔비디아는 20몇 %인데요. 이거 대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난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해서 평균 목표 주가, 이걸 이제 우리가
행동 경제학자 다니엘 카니먼에 의하면은 변산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영 잘못됐다라고만 보긴 어려운 게 이거를 향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여정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 주가의 흐름이 뭐예요? 지금은 7만원 내외인데 이 회사 주식이 9만원 내외, 크게는 9만원, 적게는 뭐 7만 7천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두산에너지비트는 뭐예요? 두산에너지비트는 원래 18,000원에서 22,000원 이 사이였는데 최근에 26,000원. 그건 뭐냐면은 지난 여기서 보시면은 설명회 1분기 기업 설명회를 하고 지난 4분기 기업 설명회를 하면서 이 흐름이 이제 지금 AI는 결국 원자력이 필요하니까 원자력 관련해서 대장주인 두산에너지비트와 한전기술의 주가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보시면은 최근 1분기 실적이 어메이징하게 좋아진 한전산업 같은 주식도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배 됐다면은 당연히 주가의 흐름이 커질 수 있죠. 그 바닥에서 지금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 바닥이 8,000원, 7,000원 사이였는데 영업이익 순이익이 2배 됐으니까 심플하게 뭐 2배 간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14,000원, 16,000원 이 사이로는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두산에너지비트의 주가 전망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엔비디아가 첫 번째 상승이 나왔고 두 번째는 버티브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참고로 버티브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액침 냉각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 퀀타가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뉴스퀘어 파워하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올해 이제 가장 좋았던 회사가 엔비디아가 주가 수익률 115%지만 5월 24일까지 봤을 때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미국 최대 원자력 에너지 발전 기업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의 원자력 관련해서 이슈거리를 보면은 2024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2026년부터는 이 AI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25년이 이제 완전 초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가 초기, 작년하고 올해가 이미 시작했는데 무슨 얘기가 그럴 수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 관점에서는 아주 쓸만한 AI는 25년, 26년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올지, 메타에서 나올지, 애플에서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지만 AI PC라든지 온디바이스 AR라든지 AI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킬링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 저는 제 거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실까? 그런 게 상당히 궁금하긴 해요. 그러면 제 거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 또 예를 들어 뭐 가까운 분들 중에 막 내가 진짜 이분 닮고 싶은데 그러면 그분의 생애를 내가 매일매일 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물어볼 수 없다면은 그분의 생애를 웹툰으로 만드는 그런 컨텐츠 AI 저는 그런 것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쉽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저는 만화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역사도 만화로 봤습니다. 만화로 보니까요 너무 재밌고요. 한국 역사에 더 관심도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대사 관점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관심 있는 인물이 누굴까? 저는 사실 네이버 창업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희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건희 선생님의 생애를 우리가 웹툰으로 만나보고 싶어. 그런 게 굉장히 빨리 콘텐츠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저의 아이디어지만 저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 설비 과정이 저는 2분의 1로 줄어들 거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설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기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간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금융 비용이 뚝 떨어지겠죠. 금융 비용이 반토막 들어가면은 당연히 태양광을
빨리 발전시켜서 발전 단가라는 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발전 단가 기준으로 당연히 지금은 태양광보다 원자력이 좋지만 그러면은 태양광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AI가 발전할수록.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AI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AI는 현실적으로 원자력하고 천연가스가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 특히 오클로라는 기업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클로는 샘 알트만 아시죠? 샘 알트만이 AI 아버지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이잖아요. 그 AI 샘 알트만이 제가 이제 한국 온다고 그 메타의 저커버그가 한국 온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여러분들 범용 인공지능이 중요합니다. AGI 중요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에이징랜드다, 자람 테크놀로지 제가 여기서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이때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켜드리고 이때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2.5배 올라갔는데요. 이런 주식처럼 그쵸? 이런 주식처럼 지금은 뭐예요? 샘 알트만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오클로에.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챗 GPT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원자력 회사도 회장으로 있는데 오클로가 상장 예정입니다. 첫 SMR 모듈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년. 그러면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뭐예요? 방금 얘기했는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가 영업이익이나 어닝 컨센서스가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는 이제 원자력 굉장히 좋게 봅니다. 원자력 좋게 보는데 하반기 때는 물론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주식이든 사놓으면은 수익이 굉장히 잘 날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ESS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신성 ST, PNT는 이미 제가 57,500원 교육을 시켜드렸었어요. 수익 나신 분들 크게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 신성 ST 이런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미리미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저는 이제 수소 관련주도 좋게 보고 뭐 여러 가지 좋게 보지만 딱 잘라 말씀드리면 일단은 원자력인데 저는 ESS 이게 가장 큰 성장을 할 것이다. ESS 그 이유를 벌써 이미 미국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다. 플루언스 에너지가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오면서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 플루언스 에너지뿐만 아니고 이제 뉴스케어 파워도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는 에너지 그리고 ESS 관련 기업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결국에는 원자력 관련해서는 정책적 그런 이제 초당적 합의가 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래서 미국 원자로의 NRC의 규제를 받았는데 원자력 발전소 설치 위해서는 NRC 허가 취득 필수고 길게는 10년이 소요됐는데 이런 이제 어떤 시간 비용 그런 것들이 좀 단축될 수 있고 트럼프가 돼도 원자력은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원자력 관련해서는요 이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런 올라간 종목들이 많다라는 걸 눈여겨보신 다음에 저는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는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기 힘든 분들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한번 함께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130만원 버셨고요. SPSL, 수소 관련주, 그리고 HPSP, LG노태, 대명에너지까지 저는 이제 하반기 때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300만원 수익 나셨고 ESS 12만원, PNT 그리고 17만 5천원, PNT 17만 5천원 이제 PNT 같은 경우도 ESS 관련주죠. PNT도 여러 차례 교육을 시켜드린 바 있는데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도 이렇게 꾸준한 성과 이어가고 있네요. 68만원 PNT 인터플렉스 LG노태. 자 그리고 한국콜마 수익 감사합니다. 중간에 절반 한번 잊절하고 남은 물량 말씀하신 목표가에 6만원 더 달해서 전량 매도했네요. 이렇게 또 이번 주는 이제 한국콜마, 고려아연, LG노텍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드렸는데 이 세 종목 모두 수익이 났죠. 그리고 이제 PNT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도 교육했지만 3,200억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57,500원의 빠른 속도로 지지한 게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성과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주식 투자로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죠.